안녕하세요. 잠신고등학교에 다닌 박찬혁입니다. 저는 논술을 통해서 연세대학교 화학과에 합격했고 예전부터 화학과에 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꿈만 같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화학과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제 성적에서 가능한 한 높은 데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학생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논술 전형이 저에게 더 적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술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논술을 했을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서술을 틀리거나 문제 방향 자체를 잘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다 보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시험 중반부에는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추가 프린트나 교과서에서 냈고 후반부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기출을 변형해서 내거나 새로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추가 프린트와 기출을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출과 추가 프린트를 반복해서 풀었지만 너무 여러 번 풀지 않았습니다. 너무 여러 번 풀 경우 변형돼서 나왔을 때 기존 문제들의 풀이 방법을 떠올려 버리고 그 문제를 풀 생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풀이 방향 정도만 알 정도로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처음 수능 국어를 접했을 때 비문학에서는 1개에서 2개 정도 적게 틀렸지만 문학에서 많은 오답이 발생해서 문학을 제가 잘 알지 못한 탓에 있다고 생각해서 문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 정확한 정답 선지를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공부를 해보니 문학에서의 오답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니 이번에는 비문학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밑줄을 치는 방법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 어떻게 표시해야지 정보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지 체계화해서 비문학의 오답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수학 시험을 보고 나면은 틀린 문제가 거의 다 실수로 틀리거나 중간에 계산을 잘못하여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는 풀이인데도 식이 워낙에 복잡하게 나와서 위축되어 제대로 된 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제가 하는 계산을 압축시켜서 예를 들어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헷갈리거나 다항식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꼴 같은 함수의 적분을 잘못했다면 다음부터는 차근하게 한 단계씩 써내려갈 수 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문학이었습니다. 길이도 길어지고 난이도 자체도 올라가서 문학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은 게 변수였습니다. 이런 바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문학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비문학에서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전략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문학의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하지만 비문학에서 확정적으로 시간을 제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학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수능 완성 등의 EBS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학은 킬러의 방향이 어려운 소재를 내는 것보다 이번에 22번처럼 그래프의 형태 분류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아니면 그래프 형태 분류 중에 놓친 것은 없는지 것들을 잡아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논술에서 시간과 서술의 엄격함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신경 써서 너무 막무가내로 써내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시험지를 다시 돌아봤을 때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히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 서술에 들어갈 때 출발 지점과 전체적인 틀을 잡고 써내려가는 것이 시간 단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풀이를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써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될 텐데 살짝 빈칸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의 논리를 전개한 다음 모든 시험을 다 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이를 더 엄격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논리를 적으려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고 애초에 그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차분하게 풀고 식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구주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수업 분위기도 좋고 너무 강의에만 치중되지 않고 질문도 많이 받아주는 형식이라서 오개념이나 잘못된 풀이를 잘 잡아주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신 디펜스나 아니면 수능 디펜스, 구주입의 모의고사 등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할 수 있어서 저의 공부의 방향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전과 물론 같은 부분도 많겠지만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된다는 것 또한 수능에 나올 과목들을 처음 접해보는 것일 테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수능을 이제 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일은 곧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이끌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에게 구주이베란 수학 가이드이다.